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금융당국에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좀 자제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약간 경고성 발언이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서부터 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빠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대장주 메지온이 그래도 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저지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화면을 보시도록 하죠. 바이오 주도주 논리. 그동안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에 크게 제약을 안 받고요. 바이오 테마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며 후속주도를 견인한다. 뭐, 이 한 문장에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 기존의 약세 국면에서, 바이오 약세 국면에서 최초 이제 주도주가 탄생되면서 강세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새로운 국면을 창조한다는 것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메지온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세 번째, 후속주도를 견인한다는 것은 주도주가 탄생되면 주도주는 반드시 후속주도를 견인해주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후속주도를 견인하지 못하면 그건 주도주가 아니죠. 주도주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다행히 메지온이 이제 그 실질적인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후속주도를 많이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도주급에서 제가 메지온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HLB인데, 제가 메지온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확신과 소신이 있는데, HLB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분은 적당히 정서는 아시겠지만, HLB는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알테오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메이지온을 사는 건 맞다고 보고요. 알테오젠도 우리가 메이지온에 버금가는, 메이지온에 크게 꿀리지 않는 우리가 새로운 주도주 차원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세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기 이제 우리가 헬릭 스미스가 또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가 됐던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두 종목으로 요약이 되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덱스들이 크게 무너지면 안 되겠죠. 특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라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악재도 불구하고 강세 기조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 중에서 우리가 또 신규로 매수해 볼 만한 것, 한올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제가 바이오톡스텍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렸던 종목이죠.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내일 모레죠. 일요일날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를 합니다.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은 주로 이제 리베라 호텔에서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 강의하면 을지로 국도 호텔에서 하거든요. 강사는 이렇고, 특히 우리 그 이번 주 강의는 이강선 의원이라고, 이분이 이제 6천만 원에서 50억 이상을 버신 분이에요. 이거는 절대 과장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매경이나 한경에도 공개를 했던 거예요. 본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한번 우리가 공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도 순수하고 좋으시고요.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한 30분 가까이 강의를 할 텐데, 강의하시다가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거 혹은 이제 좋아버린 종목도 유망주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가, 그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박하고 직접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투자는 사실 그 디지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투자는 철저하게 아날로그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기업 탐방을 하거나 혹은 관련자들 만나고 전문가들 만나서 서로 호흡을 느끼면서 주고받고 이런 데서 어떤 결정적인 영감을 얻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참가비가 2만원인데 접수하실 때 유튜브 시청하고 오셨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세력가치 분석이라는 책을 한 권 썼는데 부록이 한 2, 30건이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은 선착순에 한해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약소합니다. 그냥 기념으로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차트를 세 개를, 기간은 거의 일치를 합니다. 맨 위가 알테오젠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동안 계속 맨 위가 이제 메지온이었는데, 알테오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메지온, HLB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여기는 9월 달이 되고, 이제 8월 달이 되겠죠. 자, 위에 알테오젠이 보시면은, 알테오젠에다가 제가 수직선을 걷는데, 실제로는 바이오 테마 중에서 알테오젠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때 거래 수반도 좋았거든요. 알테오젠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이거 뭐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자금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그 자금력에 걸맞는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전에 바이오 테마가 어땠습니까? 특히 이제 연속되는 이제 글로벌 3상 실패 트라우마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치고 간 거예요. 알테오진 가장 먼저 치고 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그만큼 이제 강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주도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성으로 가는 것은 한 20, 30%밖에 안 되고 야성성으로 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7, 80%가 다 야성으로 가는 거고 심리로 가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시세라는 게 결국 그러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숨소리까지 과장을 한다면 숨소리 정도까지도 느껴지는 거죠. 알테오존이 8월달에 8월 26일로 기억하는데 8월 26일날 가장 먼저 강렬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지온이죠, 메지온. 메지온이 이제 8월 28일인가 그러고 9월 26일 날 메지온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HLB는 그 다음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메지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바이오 전반으로 매기가 커다랗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족보로 따지면은 알테오진이 형일 수도 있는데 메지온이 더 강렬한 거죠. 아들 내서 뭐 한 5형제인데 메지온이 둘째라고 보시죠. 둘째인데 잘 나가는 거죠. 큰 형도 잘 나가는데 둘째 형이 훨씬 잘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메지온이 실질적인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HLB는 제가 너무 퀘스천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알테오젠은 뭐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8월서부터 시작을 했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8월 말서부터 했습니다. 제가 알테오젠도 최초로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알테오젠을 제가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테오젠. 8월 28일 날이 맞습니다. 8월 28일. 그러면 이제 메이지온이 9월 26일 날 치고 갔네요. 하여튼 알테오젠은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제 바이오 베타로죠. 바이오 시밀러는 잘 아시죠? 바이오 베타는 이제 개량 바이오 신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ADC 기술이라서 ADC 기술. ADC 기술이 여러분들 이게 또 굉장히 굉장히 유행하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업체가 많아요. ADC 기술이라는 것은 항체하고 약물 결합체 플랫폼, 신약 플랫폼 기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버벅대는데, 항체하고 약물 결합체 신약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심 모멘텀이 이제 SC 제형이라고 해서 전에 셀트리온도 한번 공시에 나왔죠. 기존에, 이래서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제품 램시마인데, 램시마 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닌겔 형태로 해서 하루 뭐 거의 반나절을 맞아야 된대요. 그죠? 한 대여섯 시간을 맞아야 된대요. 근데 SC 제형은 그냥 주사기로 맞는 거, 주사기로. 한 번 탁 맞으면 끝나는 거죠. 요게 이제 그때 5월 달에 대규모적으로 이제 개발했다고 밝혀졌는데, 요게 이제 좀 메이저 업체하고 본 계약 체결이 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라이센스 옵션 계약을 일단은 맺었다고 그러는데, 본 계약 체결이 좀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자, 다음에 이제 메지온 한번 들어오죠. 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워요. 메지온 지금 한 3.5%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6월 달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일어났어요. 6월 말에 이게 악재가 이제 뭡니까? 삼상 실패설이 나온 거죠. 이때 분위기가 웬만한 사람은 다 팔았어요. 제 말 그대로 똥물까지도 다 기어났다고 그런 거죠. 잠재 대기 매도세가 완벽하게 이탈이 됐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악재를 은폐물에서 매집을 한 거죠. 굉장히 커다란 세력이죠. 악재 크기가 큰 곳으로 커다란 세력이 개입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힘으로 가는 거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이때 그 악재를 통해서 매집이 됐고 그 힘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더 간다고 보는 거죠. 예? 메이지오는. 그리고 메이지온이 오늘 좀 그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하게 돌파했으면 바이오 전반으로 매기가 커다랗게 좀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 수반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그 바이오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세 기조를 보였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메이지온이 여러분들 그 월봉상 역사적 신고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한번 보죠. 알테오젠도 월봉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5만원이 5만원, 짜스트 5만원. 지금 이제 42,000원이 4만원대 초반이지만, 그래도 역사적 고점에 가장 근접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보죠. 제가 지금 또 두서없이 지금 갈래로 찢겨져 나가고 있는데, 자,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역사적 고점에 가장 근접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바이오 전체를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요번에 저점이 한올 바이오파마 요번 저점이 과거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그 지지선으로 확보한 거죠. 이게 프레토 지지선인데 이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반드시 앞전에 앞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냥 이런 기술적 기법 중에 하나예요. 프레토 지지선 저항선이죠. 과거에는 이게 저항선인데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 대웅제약의 자회사죠. 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한올 바이오파마도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면역 항암제죠. 그쪽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구 거점 쪽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어요.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그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이지온 다음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하는 이제 셀티론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보시면은 아이고. 이때가 이제 그 8월 6일입니다. 8월 6일날 코스닥 바닥도 왔고 바이오 바닥이 왔어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죠. 그러나 이제 그 바이오기 때문에 뭐 코스닥 그 시가총액 상위가 다 바이오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일치가 같이 코스닥하고 일치를 한다고 봐야 되겠고 인덱스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분식이라는 그런 굉장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상승 기조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 김에 이제 우리가 헬릭스미스도 한번 보죠. 그 제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드디어 800분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그 제 방송을 한 3개월 정도, 3개월도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꾸준히 들으시면은 실력이 좀 많이 느실 거예요. 저도 물론 이제 틀리는 종목도 많이 나올 거고 맞히는 종목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은 항상 그 우선순위하고 완급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바이오 테마를 이렇게 뭐 다른 테마에 비해서 터부시하지 않아요. 단 뭐냐면 바이오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가장 자기가 확신을 갖는 거, 그거 위주로 우리가 비중을 늘려셔야 되죠. 가장 확신을 갖는 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자, 헬릭스미스도 지금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통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슈화가 됐죠. 목표가가 뭐 64,000원 제시가 됐는데, 좀 차트를 좀 짧게 보면, 여기 이 갭 상승 있죠? 1차 갭은 깨졌고, 여기 갭을 갖다가 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다시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당분간은 이제 뭐 8만원대에서 한 10만원대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헬릭스미스도 VM20이라고 그러죠. 당뇨병성 식욕병증 외에 굉장히 좋은 신약 플랫폼, 굉장히 좋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NA 기반된 기술은 세계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헬릭스미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다 봤죠? 알테오젠, HLB하고 HLB 신라젠 보고 바이오톡스를 안 봤네. 바이오톡스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바이오톡스텍. 근데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 바이오톡스텍의 상승 논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CRO라고 그러죠. 비임상 대행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좋죠. 특히 현 정부 3대 육성 산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요. 그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 바이오죠, 바이오. 거기에 해당이 되고, CRO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화평법 절대 수혜주죠. 화평법은 이제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생산, 판매, 유통, 뭐 수입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유해성 검사를 맡아야 돼요.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고 그러죠. 데이터가 없으면, 유해성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에서 통용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연간 1000톤 이상이 시장 규모가 가장 큰데, 이거는 2021년까지는 반드시 유해성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톡스텍은 2021년도는 실력이 굉장히 좋겠죠. 주식은 이제 미래가치 선반영 과정이라고 보니까 지금서부터 좀 관심을 서서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신약 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는데 그 대표께서 공시 나온 거 보니까 대표께서 기술 수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진행 중이겠죠. 그게 언제 터질지 저도 이제 모르죠. 조정 따라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좀씩 우리가 선침의 차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HLB를 안 봤네요. HLB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오 흐름이 나쁘지 않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 사이클은요, 메지온이 지금 11월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메지온이 주도주니까 그게 우리가 결자 해지 논리에 의해서, 메지온의 3상 결과 발표될 때까지는 바이오가 강세 기준은 보인다고 보는 거죠. HLB도 뭐 괜찮습니다. HLB도 역사적 고점이 14만원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최소한, 14만원이죠.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 저항선인데 15만원 정도 부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고요.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신라진을 안 썼다고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안 쓰겠습니까? 신라진을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 전반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방송 마치겠고요. 여하튼 간에 그 내일 모레 일요일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 강연에 많이 오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영감을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